대동에서 우리가 느낄 거는 공식을 빼내자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펀더멘탈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할 때 지표 같은 것들을 끌고 와서 해석을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PER부터 PBR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 대비 워낙에 소외 섹터라서 좀 싼 편인데 이런 애들이 시장의 모멘텀이 이끌어가는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 것들이 딱 붙어 들어가면서 PER라는 PER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쫙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반영해서 수급 집중되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줬던 거죠.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 로직적으로 반복해서 쓰려면 싼 종목인데 여기서 싸다고 하는 거는 업종 대비 아니면 뭐 PER이나 PBR이 어느 정도 싼 편인데 갑자기 모멘텀이 붙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몽당님. 왔어요? 몽당님 뭐하고 계세요? 푸른색.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요새 막 식테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고 막 카페인데 막 나무에 여러 가지 화분에 막 꽉 채워져 있는 카페도 많죠. 맞아요. 거기서 주식하고 싶어요. 푸른 곳에서. 부산 갔다 왔잖아요. 우리 숙소가 그냥 바다 앞이었잖아요. 진짜 좋았어요. 그죠? 그거 보고 있으면은 그냥 주식에 대해서 내가 왜 이거를 손소리 못할까? 아니면 내가 이거를 왜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을 졸였을까? 파도에 부서지면서 다 날아가더라고. 오. 환경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좀 여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급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랑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겠죠? 조그만 화분 하나부터 그쵸?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9월 4일 월요일이에요. 시장 한번 보죠. 일단 코스피는 2584로 0.81% 상승 마감했어요. 이동평균선상으로는 61선을 딱 부딪히면서 마감을 했어요. 추세가 완만하게 지금 강화가 되고 있고요. 미국장은 노동절로 휴장이었어요. 근데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양선을 쫙 펼쳤는데 지금 중국 쪽 상해종합이나 홍콩들 보면은 1%에서 3%대 상승이 쫙 나왔거든요. 그쪽에 영향을 받는 아시아 증시였어요. 우리나라도 결론은 분봉으로 둘러봤을 때 이렇게 마감을 했죠. 마지막 종초가 들어서 3시 30분에 퐁 하고 올려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종가 최고가라는 게 지수에서도 보이네요. 그러면 시장 전체는 상승 마감하는 기조로 끝났고 일단은 데이터대로는 내일도 이런 분위기 일단은 깔아놓고 생각을 해야겠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0.06%, 919.16으로 보합 마감했어요. 오늘 개인, 외인, 기관 중에 외인만 거래소를 어느 정도 사주고 4천억대 사주고 나머지 개인이나 기관들은 큰 동향이 없었는데 그쪽 동향이 없었다는 건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의 동향이 거래소 대비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많이 사줬겠죠? 외국인 그 힘으로 일단 삼성전자 매수와 중앙권 증시의 상승 영향 두 가지 정도로 국내 코스피도 0.8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200 볼게요. 삼성전자가 0.28 마감했네요. 결론은 시가가 2.68, 시가 최고가였어요. 시작가가 2.68로 갭을 띄워놓고 몸통을 쭉 채우면서 음봉 마감했네요. 기대감은 여전히 뭐 없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에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이것들을 깔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직전 고점대가 한 번에 벗겨지지 못하네요. 오늘의 이 자리가 그 전에 이런 7월달 중순경에 한 번, 초경에 한 번, 이 라인을 한 번에 에너지를 돌파하는 에너지는 아직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기 같은 것들은 연속이 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겠죠. 또 하나의 특징, 하이닉스는 제자리 걸음, 마이너스 0.67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마이너스 3%까지 갔다 왔어요. 삼성전자 뿡, 뭐 하이닉스 탁 이렇게 이거 우리 롱숏이 갈린다고 하거든요. 최근 기준은 삼성전자에 롱이 걸리고 하이닉스가 그 롱이 걸린 시점부터 숏이 걸리는 형국으로 진행을 조금 했네요. 여전히 두 개 다 합쳐서 반도체 업종은 최소한 제자리 아니면 천천히 올라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LG엔솔은 오늘 1.53% 오르긴 했는데요.
아직은 중장기 기조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61선과 121선, 누군가는 121선과 241선, 이렇게 중장기 기조를 기점을 두고 보는 사람들은 지금은 차트상으로는 크게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죠. 하이닉스, 삼바 역시나 마찬가지. 중장기 기조가 달라진 이후에 큰 매기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장중에 오후장에 5.36% 쫙 올라가면서 움직였는데요. 많이 움직였는데 그냥 박스권이에요. 여전히 박스권. 특정한 구간에 박스를 형성을 해놓고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계속 그러고 있네요. 포스코 그룹주가 포스코 DX나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엠텍 등등의 종목들이 일단 동반돼서 그룹주가 양선을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삼성 SDI, 역배열, LG화학 최근 들어서 큰 폭으로 움직인 건 아니지만 올려놓고 빠지고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등락이 나오고 있는 게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부양책 소식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이 화학업종,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화학업종이죠. LG화학은 오늘 2차전지보다는 화학업종의 등락으로 움직였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 조용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네이버도 조용하고, 퓨처엠, 자동차 정렬해 보면 특징이 나오겠죠. 효성 TNC 업종으로는 화학, 섬유 이렇게 되겠죠. 13% 진짜 오랜만에 거래량까지 동반되면서 크게 한번 움직여줬네요. 효성그룹주 특히나 화학업종들의 포지션이 쭉 취해 있어서 효성 TNC나 효성 찌단소재 이런 애들이 동반돼서 움직이는 거죠. 업종, 화학, 중국, 중화권, 부양책, 경기민감주. 대한유와 마찬가지, 금호석유 마찬가지, KCC도 마찬가지. 그럼 얘는 다 화학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도 화학 이런 날이었네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휴장으로 부재하다 보니까 중국 쪽의 에너지를 국장에서 쭉 영향을 받으면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반대로 정렬했을 때 롯데관광개발이 계속 뉴스는 일본에 더 이상 중국 쪽이 단일 감정으로 여행을 안 간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화장품 뉴스도 나오고 이러는데 시장에서는 약세 패턴을 보였네. 화장품 업종들. 우리가 부산 내려가면서 역사에서 올리브영이 진짜 엄청 커지고 많아졌구나 계속 느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 보니까 큰 대형 매장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나머지 역사부터 해서 메인 도로에 엄청나게 퍼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설명될 것 같아요. CJ의 5% 움직임도. 지금 올리브영은 비상장사잖아요. 그죠? 네. 언젠간 저거 올리브영이랑 큰 에너지를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CJ가 지분을 가지고 있겠죠? 비상장사로. 그래서 CJ가 에너지가 강해지는데 안에는 소비 섹터 안에 올리브영의 이미지를 끼고 있을 것 같아요. 생활 속의 주식투자법 정도 되겠네요. 나머지는 조용했습니다. 거래대금 삼성전자가 0.28%로 거래대금 1등인데요. 외국인이 한 4천억 정도 거래소를 매수했으니까 최소한 반 정도 에너지는 삼성전자 산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에코프로 마이너스 5% 하락 마감했는데 거래대금 터진 거 보니까 이제 약간 2차전지가 반등하고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의 에너지가 커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5.7%.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런 양극재 대장들이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확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네요. 다음 주 14일인가요? 하나증권에서 오프라인 하나 뭐가 잡혀있나 본데 2차전지에 관련된 내용인가 봐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다음 주 14일이라고 합니다. 찾아보세요. 그것들이 시장에 2차전지 관련 반등을 이끌어내느냐 아니면 반대작용을 하느냐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고, 포스코 DX 12%, 포스코 홀딩스 5%, 특징 SPG. 장중에는 역사적 신고가 윗골이 달리면서 마감을 했지만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했네요. 46,000원 찍어놓고 빠졌습니다. 성장주에서 반도체나 2차전지나 전기차 라인을
제자리 걸음을 좀 붙여놓은 상황에서 지난주부터 막 자율주행, 이번 주 뭐 로봇 이런 식으로 확전이 되고 있어요. 시장의 전반적인 에너지로 봤을 때는 나쁜 상황은 아니죠. 이 큰 에너지, 특히나 시가총액이 좀 큰 쪽에 성장주 섹터들이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애들이 많은데 걔네들은 조금 제자리 걸음을 하는 반면 자율주행부터 로봇, AI 이런 애들이 그 군데군데를 힘을 좀 나눠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올라왔고 하나마이크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면 패키징은 우리야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뉴로메카 로봇, 하이닉스, SBB테크 로봇, 거래대금 최상위 10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반이 로봇 관련주인 하루였습니다. 자, 그 다음 상승률 시장 볼게요. 로봇 관련주 거래대금이 터졌으니까 여기도 로봇 관련주가 눈에 띄겠죠. 일단 첫 번째는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로봇 관련주로 금일은 상한가를 일단 기록을 했고요. 대동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농기계 관련주라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이틀간의 상승은 자율주행, 로봇, 대동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동에서 우리가 느낄 거는 공식을 빼내자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펀더멘탈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할 때 지표 같은 것들을 끌고 와서 해석을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PER부터 PBR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 대비 워낙에 소외 섹터라서 좀 싼 편인데 이런 애들이 시장의 모멘텀이 이끌어가는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 것들이 딱 붙어 들어가면서 PER라는 PER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을 쫙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반영해서 수급 집중되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줬던 거죠.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 로직적으로 반복해서 쓰려면 싼 종목인데 여기서 싸다고 하는 거는 업종 대비 아니면 뭐 PER이나 PBR이 어느 정도 싼 편인데 갑자기 모멘텀이 풀린 애들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 베이스를 어느 정도 기본으로 깔고 모멘텀 베이스를 플러스 알파로 딱 무기를 챙기신 분들이 이런 거 포착 잘 하시는 겁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비만치료제로 개별 등락을 하고 있고요. 대화제약, 로봇, SBB테크, 코디는 시너지 이노베이션 그룹주, 넵튠 게임주. 혼자 많이 움직이고 있네요. 자회사 중에 님블 뉴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출시한 게임이 좀 흥행 기조를 달리고 있나 봅니다. 대동기업은 대동하고 같이 움직였을 거고 동신건설은 아무래도 내년 4월에 총선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움직임. SPG 로봇, 코난테크놀로지 오랜만에 AI, 효성TNC 화학, 섬유, 효성그룹주, 중국, 경기민감주, 아니면 뭐 스판덱스 관련해서 룰루레몬 이런 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노시뮬레이션, 신규 상장주 후발 패턴, XR 솔루션. XR 솔루션 중에 가장 최근 재료는 현재 시장에서 XR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메타. 그 메타의 하드웨어 부분을 LG전자랑 협력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소식이 그나마 가장 최근 소식이네요. GDX, 스낵, 로봇, 벽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까 비슷한 거는 대동하고 약간 결을 비슷하게 하지만 재료는 조금 다르게 건자재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아니다. 하지만 특정한 시장 상황이 펼쳐졌다. 저 당시에 벽산의 관심도는 대형 화재였죠. 대형 화재 때문에 내화라는 단어가 시장에 툭 불거져 나왔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것들 불에 안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벽산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것들이 시장에 언젠가 부과를 받을 것이다. 그때 과거의 재료였어요. 그러면서 법까지 정비되다 보니까 벽산이 지금 시장에서 팔고 있는 내화성이 있는 품목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계속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 부각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주가의 상승분을 양매수로 일으키고 있는 거죠. 특정한 시장의 상황이 발생했다, 법이 바뀐다, 수혜가 누굴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묻지마, 법이 바뀐다, CCTV 누굴까? 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거죠. 에이테크 솔루션은 자율주행으로 왔다 갔다 한 것 같고요. 동학이요. 일단은 오늘 하루만 보면 11%의 상승이 아주 기분 좋은데요.
중장기적인 기조로 봤을 때는 최소한 61선 돌파 지지, 그동안의 121선과 이격을 좁혀 들어가면서 그런 에너지가 조금 추가적으로 확인이 돼야겠네요. 그게 전반적으로 완전하게 펼쳐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이 정도 에너지에서 끝나버리는 케이스가 생기니까 돌다리를 둘둘 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로봇 에너지가 조금 큰 날이었고요. 시장이 반도체가 버텨주고 웨인이 사주고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와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화된다면 지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덩치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때문에 2600을 다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2차 전지 같은 것들이 지금 거의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그게 방향성을 다시 찾을 거고요. 그동안에 빈 곳곳의 자리는 성장주가 아닌 애들이 아니고 성장주 내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AI를 끌고 와서 자꾸 빈 곳을 채우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시장 꺾으려면 데이터가 나오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한 방 때려 맞고 나가면 된다고 그랬죠. 때려 맞는 아니면 데이터가 있거나 이런 모습 아직까지도 없으니까 여전히 킵 고잉입니다. 부산 갔다 와서 에너지를 많이 받고 왔으니까 시장도 그 화답하는 에너지가 나와서 2600 뚱 하고 뚫어줬으면 좋겠네요. 다음 이번 주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노래 부르고 마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TU. 아,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